아무도 모를 거야. 아린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속삭이듯 스며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치고 천천히 내려와 내 손등을 덮었다. 우리는 서울의 번잡한 지하철 안, 사람들로 가득 찬 객차 속에 서 있었다. 주위는 출퇴근 시간의 소란으로 가득했지만 그 한가운데서 우리의 세계는 고요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리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그런 친구.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손길이 이렇게 낯설고 동시에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 나는 아해였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22살 여대생. 집안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가장으로 딸이 제대로 사는 삶을 기대했다. 어머니는 늘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해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내가 친구인 아린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아린은 미술을 전공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그녀는 혼자 서울로 올라와 자취를 했다. 우리는 캠퍼스에서 만난 후 곧바로 가까워졌다. 함께 한강에서 산책하고 홍대 거리를 헤매며 카페를 찾는 일상이 즐거웠다. 그날 지하철에서 아린의 손이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아린아, 이게 뭐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린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다. 피곤하지? 좀 기대의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탔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손길은 떨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캠퍼스에서 만난 우리는 어색했다. 아리는 평소처럼 밝게 웃었지만 나는 피했다. 어제. 그건 그냥 친구로서였어. 내가 물었다. 아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해야, 나 너 좋아해. 그냥 친구 이상으로 그녀의 고백은 직설적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우리처럼 젊은 여자들이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위험했다.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뉴스에서 가끔 보이는 LGBT 운동,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속삭임으로만 존재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도 아린을 좋아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자유로운 태도, 그녀가 그리는 그림들. 하지만 가족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엄한 얼굴, 어머니의 기대. 미안해, 아린아. 나 못할 것 같아, 내가 말했다. 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무서워,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우리는 헤어졌다. 하지만 그 후로 아린의 메시지가 계속 왔다. 생각해봐, 우리 둘이서만 알면 돼.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다. 서울의 거리는 벚꽃으로 물들었다. 아린과 나는 여전히 친구로 지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은 점점 커졌다. 어느 주말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우리는 웃었다. 아해야, 여기서 사진 찍자, 아린이 말했다. 그녀가 내 어깨에 기대자 나는 가슴이 떨렸다. 그날 저녁 우리는 아린의 자취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한국 드라마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피어났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됐다. 아린의 전 남자친구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아린을 잊지 못하고 다시 만나자고 조르던 사람이었다. 아린은 그를 거부했지만 민준은 집요했다. 너 레즈비언이야? 그게 사실이야. 그가 소리쳤다. 아린은 부정했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가족, 친구들, 사회의 시선.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어려웠다. 결혼은커녕 공개적으로 사귀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날 밤 아린이 울면서 나에게 왔다. 아해야,
나 무서워,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그 순간 우리의 첫 키스였다. 부드럽고 따뜻한. 하지만 그 뒤로 죄책감이 밀려왔다. 우리가 잘못된 걸까? 내가 물었다. 아리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봄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관계는 은밀하게 이어졌다. 우리는 캠퍼스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만나곤 했다. 이태원의 작은 골목길, LGBT 친화적인 바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서울의 중심부로 돌아오면 다시 조심스러워졌다. 아리는 그림을 그리며 감정을 표현했다. 그녀가 그린 내 초상화는 부드러운 선으로 가득했다. 이게 너야, 아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가족의 압박이 시작됐다. 어머니가 소개팅을 주선했다. 좋은 남자야. 만나봐. 어머니의 말에 나는 거부할 수 없었다. 그 남자, 준호는 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린에게 있었다. 데이트 후 나는 아린에게 솔직히 말했다. 미안해. 아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 나 때문에?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우리의 사랑이 가족의 기대를 무너뜨릴까 봐 두려웠다. 여름이 왔다.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한국의 아름다운 섬,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그곳에서 우리는 해방감을 느꼈다. 제주 올레길을 걷으며 손을 잡고 웃었다. 여기서만이라도 자유롭게. 아린이 말했다. 밤바다에서 우리는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린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그녀의 외로움. 나는 내 가족의 이야기를 했다. 보수적인 아버지, 항상 따르는 어머니. 나는 달라지고 싶어. 내가 말했다. 아린은 나를 안아줬다. 그 여행은 우리의 사랑을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돌아온 서울에서 충격이 기다렸다. 민준이 우리를 미행했다. 그는 사진을 찍어 아린에게 보냈다. 이걸 공개할까? 그의 협박이었다. 아린은 공포에 떨었다. 아해야, 어떻게 해? 그녀가 울었다. 나는 화가 났다. 경찰에 신고해. 하지만 아린은 망설였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가 드러나면 직장, 가족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다. 민주는 아린의 과거를 이용해 그녀를 괴롭혔다. 고민 끝에 아린은 민준을 만났다. 그만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민준은 너 나한테 돌아와 라고 강요했다. 그 자리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아린이 돌아온 후 그녀의 팔에 멍이 들었다.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분노했다. 그날 나는 민준을 찾아갔다. 그만둬. 아린을 건드리지 마. 내가 소리쳤다. 민준은 비웃었다. 너희 둘이. 웃기네. 그의 말은 상처였다. 그 사건 후 우리의 관계에 금이 갔다. 아린은 점점 멀어졌다. 아해야,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그녀가 말했다.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가을이 되면서 캠퍼스에서 소문이 돌았다. 아린이 레즈비언이래. 누군가 민준의 입을 통해 퍼진 소문이었다. 아린은 학교를 피했다. 나는 그녀를 찾으러 갔다. 그녀의 자취방에서 아린은 울고 있었다. 끝내자.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린아, 함께 이겨내자. 내가 말했다.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명동 거리를 걸었다. 불빛으로 물든 거리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다. 사랑에. 아린이 속삭였다. 그 순간 행복했다. 하지만 그 뒤로 더 큰 충돌이 왔다. 내 가족이 알게 됐다. 어머니가 내 핸드폰을 보고 메시지를 봤다. 이게 뭐야?
아린이랑 어머니의 충격적인 목소리. 아버지는 화를 냈다. 집에서 나가. 그의 말은 단호했다. 나는 울면서 집을 나왔다. 아린의 집으로 갔다. 미안해, 바린이 말했다. 우리는 함께 울었다. 그날 밤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한국에서 살기 힘들면 해외로 가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겨울의 추위가 깊어지면서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나는 집에서 쫓겨나 아린의 자취방에서 지냈다. 좁은 방.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아린은 아르바이트를 늘려 돈을 벌었다. 괜찮아, 아해. 내가 지킬게. 그녀의 말은 따뜻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캠퍼스에서 친구들이 멀어졌다. 너희 둘이 사귀는 거야? 라는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민준의 협박은 계속됐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다. 블라인드 처리된 사진. 하지만 우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다. 아린은 스트레스로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나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야? 사회가 잘못된 거지. 한국의 LGBT 권리가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문화가 지배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 동성 커플.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 축제에서 우리는 여의도 공원으로 갔다. 핑크빛 꽃잎 아래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이 순간만이라도 행복하자. 아린이 말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진을 찍었다. 부드러운 바람, 떨어지는 꽃잎. 그 장면은 우리의 가장 로맨틱한 추억이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현실이 기다렸다. 어머니가 연락했다. 집으로 와. 아버지가 용서하신댐. 하지만 조건은 아린과 헤어져였다. 나는 갈등했다. 가족과 사랑 사이. 아린에게 말했다. 나의 가족이 중요해. 아린의 눈에 배신감이 스쳤다. 그런가? 나 혼자 괜찮아. 그녀의 말은 차가웠다. 나는 울면서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마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아팠다. 아린은 사라졌다.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찾으러 갔다. 자취방은 비어 있었다. 어디 갔어? 나는 친구들에게 물었다. 누군가 말했다. 부산으로 갔대. 아린의 고향이었다. 나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바다 도시 해운대에서 그녀를 찾았다. 아린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왜 왔어? 그녀가 물었다. 미안해. 너 없인 못 살아. 내가 울었다. 아린도 울었다.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아린을 스토킹했다. 너 나 없인 못 살 거야. 이 그의 광기였다. 아린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민준은 밤에 아린의 집에 왔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아린은 무서워했다. 아해야, 도와줘. 그녀의 전화에 나는 달려갔다. 그날 민준과 대치했다. 그만해. 내가 소리쳤다. 민준은 나를 밀쳤다. 너 때문에 아린이 변한 거야. 그의 말은 미쳤다. 싸움이 벌어졌다. 아린이 경찰을 불렀다. 민준은 체포됐다. 그 사건 후 아린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난 더 이상 못해. 그녀가 말했다. 우리의 관계는 다시 흔들렸다. 여름에 우리는 다시 제주로 갔다. 회복을 위해 바다에서 수영하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강해지자. 내가 말했다. 아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제주 여행 후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아린은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은 우리의 사랑을 담았다.
추상적인 색채, 부드러운 선, 이게 우리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문학 동아리에서 글을 썼다. 우리의 이야기를 숨긴 채 감정을 풀어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여전했다. 아버지가 병이 났다. 심장병. 병원에서 어머니가 울었다. 아혜야, 내가 있어야 해. 나는 가족 곁에 머물렀다. 아린에게 미안했다.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아린은 지쳤다. 언제까지? 그녀의 물음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가을에 배신이 왔다. 아린의 새 친구, 수진이 나타났다. 수진은 아린의 미술학원 동기였다. 그녀는 아린을 위로했다. 나랑 같이 있어. 수진의 말에 아린은 흔들렸다. 나는 질투했다. 수진이랑 뭐야? 내가 물었다. 아린은 그냥 친구야 라고 했지만 눈빛이 달랐다. 어느 날 나는 아린의 방에서 수진의 물건을 봤다. 이게 뭐야? 아린은 당황했다. 아혜야, 나 외로웠어. 그녀의 고백이었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나 때문에 내가 울었다. 아린도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가족 때문에 멀어지니까 우리의 싸움은 격렬했다. 끝내자. 내가 말했다. 아린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는 떠났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에서 나는 혼자였다. 아린의 메시지가 왔다. 보고 싶어.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가족은 안정됐다. 아버지는 회복 중이었다. 좋은 사람 만나. 어머니의 말에 나는 준호를 다시 만났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아린은 수진과 가까워졌다. 소문이 돌았다. 아린이 수진이랑 사귀는데 내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아린을 찾아갔다. 왜? 아린은 너 없으니까 라고 말했다. 우리는 다시 싸웠다. 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남아있었다. 돌아와. 애내가 말했다. 아린은 망설였다. 고조되는 충돌. 민준이 풀려났다. 그는 복수를 준비했다. 아린에게 연락했다. 다 공개할게. 아린은 공포에 떨었다. 수진은 도망쳤다. 나 못해. 수진의 배신. 아린은 혼자였다. 그녀가 나에게 왔다. 아혜야, 도와줘. 우리는 다시 함께했다. 민준을 막기 위해 우리는 증거를 모았다. 경찰에 다시 신고. 이번엔 성공했다. 민준은 구속됐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관계가 공개됐다. 캠퍼스, 가족 모두 알게 됐다.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집에서 나가 다시 쫓겨났다. 하지만 이번엔 어머니가 말했다. 기다려봐. 아버지 설득할게. 작은 변화였다. 공개된 후 우리의 삶은 변했다. 소셜미디어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비정상적이야. 하지만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LGBT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왔다. 함께 싸우자. 아린과 나는 용기를 얻었다. 봄에 우리는 이태원에서 열린 프라이드 행사에 갔다. 무지개 깃발 아래서 우리는 손을 잡았다. 자랑스러워. 아린이 말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취업, 사회의 시선. 아린의 그림이 전시됐다. 우리의 사랑을 담은 작품. 관객들이 감동했다. 이 감정이 진짜야.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글을 썼다. 책으로 출간됐다. 숨겨진 사랑시라는 제목. 한국 사회의 동성애를 다룬 이야기. 가족의 변화가 왔다.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아린 데려와.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설득으로 만나게 됐다. 왜 그랬어? 아버지의 물음에 나는 사랑이니까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필요해. 수지는 사과했다. 미안해. 하지만 아린은 지나간 일이야 라고 했다.
우리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여름에 우리는 해외로 갔다. 일본 도쿄.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걸었다. 한국도 변할 거야, 아린이 말했다. 돌아온 후 고조되는 고난. 아린이 병이 났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미안해, 아핵,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곁을 지켰다. 함께 이겨내자. 회복 후 우리는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은 안 돼도 함께 살짝.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지만 우리는 파트너십을 맺었다. 가을에 아버지가 마음을 열었다. 아린 데려와 가족 식사에서 아린은 긴장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이 우리를 녹였다. 맛있게 먹어. 한국 가정의 전통, 밥상에서의 화해. 겨울에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작은 아파트, 하지만 우리의 공간. 여기서 행복하자, 아린이 말했다. 새 집에서의 삶은 평화로웠다. 아린은 그림을 그리며 나는 글을 썼다. 우리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퍼졌다. 인터뷰 요청이 왔다. 어떻게 이겨냈나요? 우리는 사랑으로 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법적 보호가 부족했다. 우리는 운동에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무지개 깃발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민준의 재판이 끝났다. 그는 벌을 받았다.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 우리는 용서했다. 앞으로 잘 살아.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아버지는 아린을 받아들였다. 딸처럼 생각할게. 그의 말은 감동적이었다. 봄에 우리는 다시 여의도 공원으로 갔다. 벚꽃 아래서 우리는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그곳에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졌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나이 들었다. 하지만 감정은 변함없었다. 한국 사회가 점점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됐다. 우리의 이야기가 그 변화에 기여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인생의 교훈이었다. 사랑은 경계를 초월한다. 배신과 고난을 이겨낸 우리의 로맨스. 아린이 말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했던 그날부터 시작됐어. 나는 웃었다. 지금은 모두가 알아도 돼. 이 이야기는 사랑의 힘을 보여준다. 한국의 문화 속에서 LGBT의 삶은 여전히 어렵지만 희망이 있다. 인문적인 시선으로 우리는 계속 나아간다.